자, 오늘은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의 이제 평면좌표, 좌표 평면에서의 이야기를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직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원이 뭐죠? 원은 동그라미지. 그런 식으로 하면 정의가 안 돼요. 왜냐면 동그라미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또 원이라고 할 테니까. 그럼 원을 뭘 갖고 그리냐? 컴퍼스 갖고 그리잖아. 컴퍼스로 가운데에다 점 찍어 놓고 일정 간격으로 벌린 다음에 한 바퀴 빙글 돌리면 원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 컴퍼스에다 찍는 점, 그 다음에 일정하게 벌린 간격, 그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 원이라고 하는 건 고정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걸 뭐라고 부른다? 원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걸 좌표 평면에다가 놓고 생각을 할 때 얘가 A, B야. 그 고정되어 있는 점이. 그 다음에 그 원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해. X, Y가 바뀌면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 줄 거야.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녀석에서부터 저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반지름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점을 예를 들어 A라고 해가지고 원의 중심이 A, B라고 할 때 선분 PA의 길이가 얼마로 고정되어야 되는 거냐면 R로 고정되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선분 PA의 길이라고 하는 건 P와 A라고 하는 점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X, Y와 A, B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루트 갖다 씌워놓고 뒤에서 앞에 거 갖다가 빼서 제곱, 그러니까 루트 X-A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다시 Y-B의 전체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반지름의 길이 R은 루트 X-A 제곱 더하기 Y-B 제곱이다. 그래서 양변을 갖다 제곱해서 정리하면 X-A 제곱 더하기 Y-B 제곱은 R 제곱이다 라고 하는 이 식이 결국 뭘 뜻하는 거냐면 A, B라고 하는 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하나의 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같은 모든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P라고 하는 X, Y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놓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 제곱인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만약에 중심이 0, 0,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다면 아까 얘기한 저 오른쪽 위의 식에다가 중심이 0, 0이니까 A하고 B에다 둘 다 뭘 집어넣어야 돼? 0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의 일반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씁니다. X제곱 Y제곱 AX BY 더하기 C 이퀄 0. 근데 어쨌든 원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뭘 알아내는 게 중요하냐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X-A 제곱 더하기 Y-B 제곱이 R 제곱입니다. 중심은 A, B고 반지름은 아니군요.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지만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는 중심이 얼마인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 그냥 이 식 자체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에 나와 있는 것 같은 표준형으로 고쳐야 이게 어떻게 해야 원이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시기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형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표준형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항상 뭐로? 표준형으로. 다시 말해 X하고 Y에 관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고쳐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표준형으로 나와 있어요. X제곱 Y제곱 4AX 2AY 더하기 7 이퀄 0라고. 자, 원의 표준형은 아까 어떻게 생겼다고 말씀드렸냐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만들어야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되는 거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x제곱 4ax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하고 y제곱 2ay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ax를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얼마가 더해줘야 됩니까? x 앞에 붙어있는 개수의 절반의 제곱 4a제곱을 더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 y제곱 더하기 2ay가 있어요.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얼마를 더해줘야 될 거냐면 a제곱을 갖다 더해줘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상수 7은 반대쪽으로 넘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 임의적으로 더했던 4a제곱이랑 a제곱은 없었는데 새로 생긴 거잖아. 맞어요? 그리고 얘가 5a제곱을 우변에다가 더해놔야 원래 식과 차이가 없겠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x 더하기 2a제곱 y 더하기 a제곱은 5a제곱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이게 지금 위에 거랑 비교하시면은 중심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요. 자, 얘가 중심이 a, b거든. 그럼 얘는 중심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 괄호 안을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하고 y의 값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이 5a제곱 마이너스 7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원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이라고 하는 문제가 왜 생긴 거냐면 저 우변에 5a제곱 마이너스 7이 누구의 자리냐면 r제곱의 자리인데 저기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 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근데 r제곱이 0이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r제곱이 0이면 반지름 r이 0이라는 이야기인데 반지름이 0이면 원이 아니라 점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r의 제곱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5a제곱 마이너스 7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2차 부등식을 풀어주셔야 하는데 얘는 인수분해를 좀 해보면 루트 5a 더하기 루트 7 그 다음에 루트 5a 마이너스 루트 7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크고 아래로 볼록하고 두 번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루트 7과 루트 5분의 루트 7에서 만나게 되겠지. 그래서 0보다 큰 쪽 계산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최종 결론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는 a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루트 7보다 작다 또는 a가 루트 5분의 루트 7보다 크다 라고 할 때 이 방정식이 뭘 나타내는 것이다? 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것이 우선 첫 번째 1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접한대요? Y축에 접한대.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식의 그림을 말하는 거야. 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이 하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가 Y축이 된다. 맞습니까? 근데 이것도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도 Y축에 접한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왼쪽에 있는 그림이 맞아요. 왜냐하면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1사분면과 4사분면이 있고 왼쪽에는 2사분면과 3사분면이 있는데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3사분면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선은 저 원의 방정식을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x제곱 더하기 2x니까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1이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ky니까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k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4분의 5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5 없었는데 더한 거 1과 k제곱.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x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k 제곱은 k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k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 누구 역할이 되는 거냐면 r 제곱 역할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r 제곱이 k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주어진 원의 중심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 k가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1, k다. 근데 저 원의 중심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3, 4분면 위에 있으려면은 x축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잖아. x축이. 맞아요? 그래서 분명한 건 이게 3, 4분면 위에 중심이 있기 위해서는 k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y축에 접하는 점이 있어가지고 또로로로로로로로로 이렇게 갖다 이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0,k가 될 테니 마이너스 1,k에서부터 0,k까지 저 거리가 얼마가 된다? 1이 되겠죠. 맞아요? 그게 뭐야?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그 반지름이 1이면 r이 1이니까 r 제곱도 1이 돼야 되는 거고 r 제곱이 k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k 제곱은 한쪽으로 넘어가서 4분의 5가 되고 그래서 k는 풀마 2분의 루트 5가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k가 0보다 작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k 값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게 2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문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 앞에 했었죠. K를 이용해서 뭘 했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었지. 맞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를 원을 표준형으로 쓰지는 않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일반형으로 쓸 겁니다.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이퀄 0를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은 누굴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된다? K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인 거냐면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이쪽에 이렇게 원이 있어. 그래서 원이 지금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면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을 K를 이용을 해서 잘 갖다 묶어주면 두 원의 교점 여기하고 여기 있는 이 두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이거보다 반지름의 길이가 조금 더 큰 두 점을 지나는 원도 있겠죠. 왜냐하면 직선은 점이 두 개가 있어야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는 거잖아. 원이라고 하는 거는 점이 몇 개 있어야 된다? 세 개가 있어야 정확히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의 교점이 지금처럼 두 개로만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원을 하나로 특정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K를 이용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었다. 단! K가 절대로 마이너스 1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아래에 있는 식이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은 건데요. K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왼쪽 오른쪽 비교를 해봤을 때 X제곱 Y제곱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 다음에 라지 AX가 있고 그 다음에 빼기 A 프라임 X가 있으니까 A 빼기 A 프라임 X B 빼기 B 프라임 Y C 빼기 C 프라임 이퀄 0라고 하는 공통현의 방정식,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쨌든 K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 때 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원이 되려면 누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냐면 반드시 X제곱과 Y제곱이 남아있어야지만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또 다른 원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a 빼기 a 프라임 x, b 빼기 b 프라임 y, c 빼기 c 프라임 이퀄 제로는 분명 직선이니까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의미하는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원 하나, 원 둘 만나는 점 두 개, 그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공통현이 되는 것이다. 왜 공통현이냐? 지금 원이 있을 때 이렇게 자르면 얘를 뭐라고 불러요? 현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형광펜으로 색칠하는 요만큼의 부분은 왼쪽에 파란 원의 입장에서도 현이고 오른쪽 빨간색 원의 입장에서도 현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쟤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통 현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번. 자, 그래서 3번에서 뭘 얘기하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게 뭐야? 아까 방금 얘기한 공통현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공통현은 두 개의 원을 뭐로 연결해야 되는 거냐면 k가 마이너스 1인 상수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식을 좀 정리를 시켜보시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4 하나.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그리고 y제곱은 9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다시 한번 뭔가 일반형처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3 이퀄 제로라고 하는 원 하나.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이퀄 제로 하나. 요렇게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이 있을 것이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다시 말해 공통현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k가 마이너스 1인 걸 이용을 해서 정리하라고 했죠. 맞습니까? k가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해서 정리하라는 건 처음에 있었던 거 x제곱 y제곱 2ax 마이너스 2y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3까지는 그대로 쓰고 뒤쪽에 있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앞에다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래서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날라가고 그 다음에 같은 문자끼리 묶어주면 동류항끼리 묶어주시면 첫 번째 2a 더하기 4 곱하기 x 그 다음에 그냥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2 이퀄 제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보시면 2y는 2a 더하기 4 곱하기 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고 양변 2로 나누면 y는 a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2분의 1 a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게 지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의 지금 기울기가 얼마예요? a 더하기 2죠. 그 얘는 보시면 6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2니까 y는 마이너스 6분의 1 x 더하기 2가 되겠죠? 근데 저 위에 있는 직선이랑 아래에 있는 직선이랑 뭐 해야 된다고? 수직해야 된다고. 외우라 했을걸?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일 때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 남아있는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6분의 1이잖아. 맞아? 그러면 수직이 되려면 저기는 저 직선의 기울기 a 더하기 2가 얼마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6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2를 반대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시면 결과적으로 a가 얼마가 되는 거다? 4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실 수 있는 게 3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 4번으로 갑니다. 두 원의 교점과 1,0를 지나는 원. 그러니까 어쨌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이니까 이번에도 무조건 뭐로 묶어야 된다? K로 묶어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뭔가 귀찮아가지고 뒤에 걸 먼저 쓸게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2y 더하기 10 뭔가 붙어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이 친구한테 k를 갖다 붙여주도록 하죠. 그러면 아직 1,0를 지나는지까지는 확실히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기는 저 식이 원의 방정식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누구도 지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냐면 1,0도 지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1,0를 지난다. 다시 말해 x에다가 1, y에다 0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8 더하기 10 더하기 k 곱하기 1하고 0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은 제로. 한쪽으로 넘기면 3k가 3이고 그래서 k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1이 되겠네요. k가 1이니까 결과적으로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2y 더하기 10 그리고 그대로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이퀄 0. 그래서 2x제곱 2y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y 더하기 10 이퀄 0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이라고 하는 것은 x제곱 y제곱 앞에 또 다른 개수를 놔두는 게 아니라 무조건 1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양변을 뭐로 나눠준다? 2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 더하기 5 이퀄 0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다시 또 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요. 왜냐하면 표준형으로 고친다는 얘기인데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반지름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9 하고 5는 반대쪽으로 넘기고 없었던 더해준 9랑 9랑 갖다 더해주시면 얘가 정리해봤을 때 x-3의 제곱 y-3의 제곱은 13이다. 그래서 중심이 3,3이고 r 제곱이 13이니까 r이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루트 13이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 중심이 3,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인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파이 r 제곱. 그래서 원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다? 13 파이가 되는 거다. 이해되세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k가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하여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은 그냥 일반 마이너스 1이 아닌 k를 이용하여 계산하여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원하고 직선은 만나면 최대 몇 번까지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뭔가 조금 그렇잖아. 근데 있잖아, 그 원하고 직선의 교점, 그러니까 누군가의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인 것에다가 y 대신에 mx 더하기 n을 갖다 대입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 정리했을 때 결국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오냐면 2차 방정식이 나와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는 근의 개수가 최대 몇 개다? 2개가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최대 2번 만나거나 1번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맞습니까?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부호를 이용해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한 변씩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0이다. 한 점에서 만난다. 0보다 작다. 안 만난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처럼 판별식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조금 복잡하게 문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무엇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냐? 여기 써져 있는 D하고 R의 대소관계를 이용해라. D가 뭐냐면요. D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여기는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주어진 직선까지의 거리. 첫 번째 지금 형광펜 쳐놓은 상황에서의 거리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반지름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훨씬 더 길죠.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D가 R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 D랑 R이랑 정확히 같아지는 케이스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것. 그 다음에 D가 R보다 커져버리는 경우는 만나지 않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D하고 R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 그래서 5번에 보면 원하고 직선이 서로 접하도록 하는 뭐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림을 갖다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원, 직선. 물론 저 직선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라고 한 거 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갖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이 원과 직선이 서로 접한다는 건 여기는 이 원의 방정식에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x 더하기 4제곱 더하기 y제곱이 5니까 중심이 얼마니? 가로 안을 0 되게 하는 거. x 더하기 1이 0인 거니까 마이너스 1. y니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는 5가 되는데 거기 r 제곱의 자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 상황이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1,0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 있는 요 직선 x 더하기 y 마이너스 k 이퀄 0까지 이르는 거리가 얼마가 되게? 루트 5가 되게 구성을 해주시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리 D는 루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 0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인데 귀찮아가지고 k 더하기 1이라고 쓸게요.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지금 주어진 원의 반지름의 길이인 루트 5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절대값 k 더하기 1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10이 되는 거고 그 얘기인 즉슨 k 더하기 1이 루트 10이거나 k 더하기 1이 마이너스 루트 10인 것.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0 k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0 곱하라 했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0 합차 공식 계산하면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게 5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6번까지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보니까 직선과 원이 모두 두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그러니까 얘하고 얘도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각각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이 있고 직선 하나가 두 개의 점에서 만나려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는 이 직선까지의 거리 D라고 하는 게 뭐보다 작아야 되는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 R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원이 이제 중심이 2,1이니까 y는 x 더하기 k 즉 x 마이너스 y 더하기 k 이퀄 0가
까지의 거리 d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절대값 2-1 더하기 k. 즉 루트 2분의 절대값 k 더하기 1이 반지름인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즉 절대값 k 더하기 1이 루트 2보다 작은 거니까 우리 공통수학 1에서 배웠었던 부등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안쪽에 들어있는 그 k 더하기 1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을 한 번 더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k 값의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란색 얘는 중심이 1,1이죠. 얘하고의 거리 d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절대값 1-1 더하기 k가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되는데 얘가 1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래서 절대값 k가 루트 2보다 작다. 이것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다는 뜻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구한 두 개의 범위에 둘 다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공통 범위를 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 녀석의 공통 범위를 구해보자면 수직선상에 첫 번째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그래서 두 개의 부분의 공통 범위를 구하자면 최종적으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그래서 저 검정색 글씨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k 값의 범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이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라이트로 다루고 있는 거라 목표는 그런 것이 있었구나. D하고 R의 관계 혹은 판별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구나.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원의 표준형을 만들고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판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